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지속적인 긍정적 사고는 능력을 배가시킨다. 콜린 파월. 오늘 방송할 주제는 어제 깜짝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오후에 제가 이제 17시에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알게 됐는데 제가 예상했던 거랑 한 가지가 좀 달라졌어요. 나머지는 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상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신문기사 보니까 내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이제 1년 내 집을 갖다 팔면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저에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했었고, 또 감사스마일도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 5월 10일 이후가 되고 난 다음에 좀 판단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결정을 하신 분들께는 또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5월 10일 이후에 지금 결정을 하시려고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신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가 됐고 실제 보유 거주기간을 인정하겠다라고 하겠고요.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1년간 배제, 그리고 최고 45%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고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나오면 좀 불편하니까 조금 이따 나올게요. 일단 보도자료가 어제 2시에 발표를 했는데 좀 빨리 아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뭐 저는 예상은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저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제 예상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오늘부터 이제 오늘 00시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일단 보도자료 보시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 저는 5월 10일 이후에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5월 9일 날 일단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다행스럽게 5월 10일 날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돼서 개인적으로 또 5월 10일까지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다행스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개정사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 이사 등으로 인해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 비과세 요건 때문에 정말 특히 삼성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걸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갖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좀 기다려달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뭐 결정을 먼저 하신 분들께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이제 1년이 아니라 2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 하반기 상황을 보고 매도를 타이밍을 늦추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적용 시기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부터입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법안이 입법 예고가 5월 10일부터 17일, 국내회의가 5월 24일이고 공포는 5월 말이다 보니까 5월 말부터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5월 10일부터 이제 소급 적용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고 또 매도하시는 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는 언론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 다주택자 중과 부분에 있어서 1년간 배제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기본세율로 6에서 45%로 들어가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현행은 배제가 됐었는데 새롭게 개정되는 거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례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대 효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가 되고, 두 번째는 6월 1일 전에 매도 시에 보유세,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부담도 경감되기 때문에 매물 출회 활성화 가능이 있다. 그래서 5월 10일부터 이제 새로 정부가 바뀌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상황을 판단하실 것 같고, 특히 삼성벨트 고양시 덕양구에 계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에 신분당 석구 연장에 이런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보고 아마 매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관련해가지고 기대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세금이 경감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세금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2년 이상 보유주택에 적용되기 때문에 더 큰 매물 출회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지금 보는데, 저는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게 1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저는 1년을 해보고 만약에 실효가 없다고 하면 또 1년을 또 연장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정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 말씀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현행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에는 반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거주 요건이 들어갔는데, 이제 개정을 갖다 할 경우에 오늘부터는 주택을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사례를 갖다 보시게 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이 현행 3주택자의 경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재기산 시 비과세 시점이 이렇게 지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2021년도 1월 1일 취득한 시주택 보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리셋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주택 보유 거주 기간 2년 충족은 1주택 비과세가 되면서 2주택 상황이라든지 3주택 상황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하고 개정된 시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한번 보시고 이 자료를 갖다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드리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과거에 2년 보유 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을 또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제가 정상화되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급 매물이 지금 매물이 나온다. 라는 부분과 또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있고요. 2년 보유 거주해서 1주택이 된 시점에서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또 매도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실시했던 비정상적인 시장이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주택 양도시의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어쩔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개정이 돼서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을 갖다 매도하는 시간 자체가 1년이면 너무 촉박하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이런 대출 규제 때문에 또 매도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선의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돼서 1년에서 2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또 이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희망하는 다주택자 매물이라든지 또 일시적 2주택 그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매수하시는 분들도 잘 선택하셔가지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는 기대 효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현실 여건에 맞게 충분한 매도 기간을 부여하고요. 납세자 편의의 도모. 그래서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 기간을 2년으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급하게 급매할 필요 없이 조금 시간을 좀 갖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좀 일부 좀 폐지해서 납세 편의에 이런 재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전주택 양도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고 또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높은 점수를 좀 주는 입장입니다. 일단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가 쭉 나와 있으니까 각자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물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 않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뉴스이스의 오정택 기자님의 기사로 제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기사 내용을 갖다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또 일시 2주택 요건도 완화됐다. 저는 양도세 중과만 배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완화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좀 있었는데 일부 선의의 피해자를 또 구제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5월 말이 될지 뭐 6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 분들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 거주 기간 리셋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82.5에서 49.5%로 완화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에 매물이 일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집값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생각보다 매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도하는 것보다 그냥 보유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보겠지만, 감사스마의 생각은 제가 설문을 갖다 한번 해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매물도 증가되고 또 주택 가격도 뭐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감사스마의 생각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갖다 이렇게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 2주택자 급매 매물들이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의 상황은 공급이 만약에 충분하다고 하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공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은 특히 서울 수도권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5월 10일 이후에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시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를 하실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기를 하시고 입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좋은 입지로 상위 입지로 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다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내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이제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난 방송에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6월 1일 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급박하게는 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선거를 갖다 의식할 수도 있는데,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시장에 공급이 많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책들이 변화가 돼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분양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지금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갖다 기다리신 분들도 그렇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포지션 자체가 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주택은 필수고 능력이 되시면 2주택까지는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아침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취임하는 날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이 아니죠. 오늘 오후에 청와대 관람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갔다 와서 한번 후기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